안녕하십니까. 교육소양 과목 디지털 교육의 운영 사례 연구 발표를 할 교육공학 전공 김승재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은 점차 사회로부터 배제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필수적인 핵심 능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부 또한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디지털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별 맞춤형 학습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및 학습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자신이 지닌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가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과목을 교직 소양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신설하여 2024학년도 이후 사범대, 교육대, 교직과정 입학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예비교사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교직 소양 과목으로서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 따라 수업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대학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수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코딩과 컴퓨팅 사고와 같은 기술적 능력 향양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동일한 과목명 아래서도 교수 학습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교육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자 동시에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는 각 교원 양성기관별 예비교사들이 습득하는 디지털 역량의 수준 및 성격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교육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어떠한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교과목을 운영 중인 교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교수자의 수업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교육 교과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어떤 수업 방식과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은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운영 목표와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 문제 2번은 교수자가 인식하는 교과목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선 디지털 교육입니다. 디지털 교육은 초등 및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부 지정 교직 소양 과목입니다. 디지털 교육의 목적은 예비교원의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장차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디지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예비교사가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은 디지털 기술이 어느 특정 분야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학교급, 어느 과목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디지털 교육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으나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희정과 이주는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심층 면담을 통해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관심과 경험, 교육 필요성, 교육 내용, 수업 운영, 지원 방안이라는 5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관심과 경험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되어가는 학교 현장을 언급하며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교수 역량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 둘째, 교육 필요성 측면에서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 중심으로 국가 교육 과정의 개정, 학생과 교수자 간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디지털 교육 환경의 변화와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이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윤리, 디지털 인공지능 도구 활용과 같은 첨단 기술의 교육적 적용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 학습보다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 방안 측면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 예컨대 디지털 기기 지원, 교육 과정의 다양화 등에 관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민과 조대추는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예비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사 및 학생 모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이 필요하고 예비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려 한다는 의지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는데 일상 상황에서 쉽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 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TPLE 모델을 예비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모델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석은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교육의 핵심 내용을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인들로 파악하고 디지털 교육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컴퓨팅 사고력 요소 중에서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예비교사들의 정성적 피드백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소에서는 지식 표현,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역량 전체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엔트리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과 일치하였습니다. 제시된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요인들은 각 요인 내 세부 요인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과제 설계 및 평가 루브릭의 정교화,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에 맞춘 강의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와 교육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교육 교과목의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운영되는 교과목이 어떠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육부의 의도와 현장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 절차는 연구 기획,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의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사범대학 등의 교원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대학 중에서 디지털 교육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연구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한 면담자는 연구 대상 대학 내에서 디지털 교육 교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면담은 방구조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명단자의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탐색하였습니다. 면담 시간은 약 30분으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졌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이후 클로버너팁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전사된 자료는 참여자 식별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전사한 면담 내용 중
디지털 교육 교과목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이들을 두 가지 주제로 군집화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과목의 운영 목표와 교육 내용입니다. 면담 결과 면담자는 이 과목의 목표를 단순한 디지털 기술이나 도구의 습득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본인이 가르칠 교과 내용의 디지털 도구를 접목하는 수업 설계 역량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면담자는 최종 목표는 디지털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구 그 자체보다는 수업의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에서는 이론과 배경에서 시작해 윤리와 모형, 그리고 실습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코딩과 같은 기술적인 개발 내용은 지양한다는 것입니다. 면담자는 코딩은 다른 수업에서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간 발생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동료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주며 함께 성장하는 교학 상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수업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과제입니다. 연구 결과 가장 큰 난관은 활용 가능 인프라의 한계였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면담자는 인터뷰에서 디지털 교육인데 강의실 내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난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패들렛과 같은 에듀테크 도구의 유료 기능을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개인 계정의 기능 제한으로 인해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개선 과제로서는 수업 시수 확대와 교과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의 자율적인 시수 구성으로는 디지털 교육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2차시 이상의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성격이 유사한 교육공학 수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례의 교수자는 디지털 교육을 수업 설계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역량을 강조한 정책 목표와는 맥을 같이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의 증진을 강조했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는 이를 예비교사 맞춤형 실무 역량으로 더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도구 활용 수업을 다루는 교육공학이나 교육방법 과목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예비교사의 디지털 수업 역량을 보다 다각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책과 현장의 괴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맞추어 수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강의실은 기본적인 와이파이조차 연결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입니다. 디지털 활용을 가르쳐야 하는데 도구조차 쓰기 힘든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향후 신규 교사들의 실제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입니다. 본 연구는 단일 대학, 단일 교수자의 사례만을 분석했기에 이를 전체 교과목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 대학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실제 수업을 수강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